번째 질문은 우리 이제 차티께서 한번 해주시죠. 자, 그 비행 훈련원 과정 졸업하고 얼마 만에 이제 정식 파일럿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훈련원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자격증이 발급이 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자격증이 이제 에어라인에 입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상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항공사에 어플라이를 하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정말 일반 회사 똑같이 일반 회사랑 똑같이 입사 지원서 같은 거, 이력서 같은 거, 작성서 같은 거 작성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험 보고요. 필기 시험. 예. 그다음에 실기 시험 보고요. 예.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시뮬레이터. 아, 직접 항공기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고장나면 안 됩니다. 얼마짜리인데? 그 항공기 시뮬레이터 이런 실기 시험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 보통 이제 회사가 다른데 2번 정도. 예, 실무 면접, 그다음에 임원 면접 이런 식으로 보고 또 회사에 따라서 영어 인터뷰 같은 거 있는 회사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4차, 5차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서류까지 포함해서요. 예. 경쟁률은 몇 정도 되나요? 경쟁률이 사실 저도 요즘에는 이제 관심을 아무래도 입사한 지 꽤 됐으니까 많이 약해져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 때는 저희 회사 경쟁률이 한 25대1 정도 됐었어요. 네, 저희 회사. 그러니까 비행기 그 조종사 자격증이 있어도 그런 항공사에 취업을 하는데 경쟁률이 25대 1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 20대1 정도 됐어요. 네, 280명에서 14명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20대 20대. 네, 지금 기억이 나요. 비행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다 이제 조종사가 되는 것도 아니네요. 거의 임용고시랑 비슷한 경우네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고 또 통과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사실 요즘에는 워낙 항공사가 많이 생겼고 저비용 항공사가 많이 생겼잖아요. 여행들 많이 가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저비용 항공사들이 각각 항공기를 계속 사들이고 또는 뭐 리스를 한다든지 해서 대수를 늘리고 있어요. 더 많이 필요한 인력이 쉽게 말해 TO가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최근에는 경쟁률 자체는 조금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블루 오션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언제 이제 하향이 될지는 사실 정확히는 뭐 예측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답변이 다 됐나요? 네. 얼마 만에 정식 파일럿이 될 수 있냐? 그렇죠. 기간을 물어보셨으니까 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료하고 나서 어플라이를 해서 빨리 합격을 하면 할수록 당연히 먼저 훈련을 시작하는 거겠죠. 정말 안 되시는 분들은 막 3번, 4번, 5번, 6번 지원을 했는데도 계속 떨어지는 분들. 횟수 제한은 없죠? 횟수 제한이 이제 사실 4개월이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없지 않았니 기록이 있을 수도 4개월이다 보니까 뭐 이런 곳은 그런 건 전혀 없겠죠. 당연히 네. 공무원 뽑는 거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아마 모르겠어요. 4개월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바로 붙으면 정말 바로 몇 개월 만에 입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안 되시면 이제 입사를 좀 잘 못하셔서 오래 늦게 있다가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입사하고 나서는 이제 보통 훈련 기간이 정식 부기장으로 보통 저희 쪽에서는 클리어가 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부기장 클리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정식 부기장 임명이 되는 게 좀 짧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8개월 정도, 좀 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반 정도. 네, 그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8개월 정도 조금 안 되게 걸렸고요. 그럼 훈련할 때 이제 직접 그 비행기를 타서 또 네, 훈련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지상학술 수업을 들으면서 전반적인 이제 이론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타게 될 항공기에 대한 지식 시스템 같은 것들 입사하고 또 공부를 한다. 하고 다음에 그게 끝나면 시뮬레이터로 가서 이제 훈련을 하고요. 시뮬레이터 훈련이 끝나게 되면 이제 실제로 여객을 하는 경기 노선에 투입이 돼서 훈련을 하죠. 교관님들과 함께 비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샌프렌즈가 이제 김군하고 인터뷰를 잡았을 때도 그때 어디 비행이 그때 그쵸. 그때 사이판에 사이판에 이제 갔었다가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가 이제 딜레이 돼서 결항이 됐었죠. 태풍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터뷰를 붙여졌죠. 캔슬하게 돼서 오늘 하게 됐죠. 미안한. 그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사실 자주 있지는 않은데요. 간혹 가다가 있죠. 자주 있지 않습니다. 항공기 운전 경력이 얼마나 돼야 부기장, 기장이 할 수 있는지? 일단은 이제 항공기 비행 경력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입사를 하기 전에 이제 연습용 이제 뭐 경비행기라고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비행기로는 보통 적게는 300시간 정도, 많이 이제 비행을 하면은 1000시간 정도 비행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입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기장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을 통해서 클리어가 난 다음에 기장으로 또 이제 올라가려면 보통 이것도 회사마다 다른데 이제 보통 저비용 항공사 LCC라고 많이 표현하는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기장으로 승급이 되는 승급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기장으로 승급이 되는 기간이 조금 비교적 짧아요. 짧게는 한 4년, 5년 정도. 긴 회사 같은 경우는 6, 7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대한항공 같은 아시아나 대한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보통 한 12, 3년에서 15년 이렇게까지 걸리는 걸로 부기장을 그 정도 해야지만 기장 또 시험을 또 치나요? 기장 시험을 또 시험 치고 또 훈련도 하고 기장 훈련 시뮬레이터 훈련, 실비행 훈련 하고
저희는 이제 일반 승객 입장에서만 이제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네. 부기장과 기장이라는 명칭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부기장이나 기장이란 그 명칭이 따로 틀리듯이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차이가 크나요? 무슨 하는 일이, 직책이나? 예, 하는 일이 그런 아, 예, 일단은 사실 하는 일보다는 하는 일도 뭐 차이가 있지만 이제 책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책임. 예, 기장 책임과 권한 부분이 기장이 거의 다 가지고 다 가고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책임이랑 권한이 기장에게 많이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종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또 객실에서도 승무원들이 기승무원들이 어떤 뭐 일길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최종 결정의 권한은 또 기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차이가 있고 또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결정을 다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저 항공사 그 기장과 부기장 그 명칭에 대해서만 알았지 그런 것도 좀 궁금증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죠. 여쭤보고 싶었는데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터뷰에 이제 질문이 몇 가지 안 남았는데요. 8번째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 달에 보통 이제 얼마나 비행을 하시고요? 또 며칠 정도 쉬는 날이 있으신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저비용 공사 중에 하나에 다니고 있는데 저는 보통 한 달에 이제 그냥 완전히 풀로 쉬는 데이오프는 9일에서 10일 정도, 연차 사용 빼고요. 9일에서 10일 정도 쉬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텔에 가서 저희가 이제 레이오버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해외 체류를 할 때 호텔에서 쉬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근무로 들어가요. 근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호텔에서 쉬는 것도 쉬는 거기는 하니까 그런가 치면은 사실 저희가 받는 데이오프가 조금 더 많이 쉰다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근무로는 들어간다라는 거. 쉬면서 해외에서도 여행도 가능하겠네요. 가능하죠. 약간의 좀 가능하죠. 그럼 호텔에 체류하거나 이런 비용 같은 것도 개인 부담은 아니고? 네네. 회사에서 호텔은 완전히 다 계약을 해서 장기 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간별로 시간당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달러로 이제 체류비가 입금이 돼요. 그 체류비로 이제 또 활용 가능하고. 예. 현재 사용하는. 그다음에 비행 시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에 이제 적게 할 때는 한 5, 60시간 정도 하고요. 많이 할 때는 70, 80 정도. 적게 하냐 많이 하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제 항공기 대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람이 많이 있느냐. 그러니까 항공기는 뭐 도입을 해서 계속 늘어났는데 그만큼 사람을 못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시기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속된 말로 이제 아다리가 안 맞다고 그런 게 또 생기기 때문에 좀 인력이 좀 적을 때에는 아무래도 비행 시간이 많이 나오고 좀 쉬는 도 적게 나오고 인력이 좀 충분할 때에는 비행 시간이 굉장히 적게 나오고요. 비행 시간이 한 뭐 6, 70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진짜 순수하게 비행기 운항을 하는 시간이고 그다음에 근무 시간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근무 시간이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까지 시간을 쉽게 얘기하는. 저희가 이제 바로 뭐 저희가 비행을 한다 치면 저희가 뭐 자동차 자가용 운전하듯이 주차장 내려가서 시동 걸고 가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리 회사에 취업을 해서 관련된 서류를 확인을 하고 기상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동사항들을 확인을 하고 그게 뭐 비행기 며칠 전에 이미 하는 건 아니고 그 당일날 좀 더 일찍 출근해서 보통 이제 국제선 같은 경우 운항한다 치면 2-3시간 전에 출근해서 해서 먼저 보고 사무실에서 그걸 본 다음에 그렇죠. 비행기 탄다. 공항으로 이동을 해서 비행기를 타서 승객 타기 전에 또 조종실을 미리 세팅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승객을 태우는 거죠. 그런 근무 시간을 다 합치면 보통 한 달에 적게는 한 110, 120, 많게는 한 140, 150까지 가는 거 같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좀 체감이 좀 덜 되는데 교직 생활을 하셨잖아요. 교직 생활을 하실 때는 뭐 출근 시간이 8시부터 4시 이런 게 정해져 있고 이런데 이 교직 생활을 하셨을 때랑 지금 파일럿으로 근무하실 때랑 어떤 게 좀 시간적인 좀 타임 여유가 있다던가 그런 좀 비교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비교해드리면 일단 좀 측면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큼 많이 쉬냐와 그다음에 얼마큼 길게 쉴 수 있냐 또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교사 방학이 있죠. 그렇죠. 물론 방학 때도 교사분들께서 출근을 하시는 날도 있고 또는 뭐 방과 수업이나 이런 걸 하면 출근 자주 하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방학이 있죠. 장기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일단 기장, 부기장, 운항승무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운항승무원들은 그런 시간이 없죠. 연차를 쓰다 하더라도 뭐 길게 쉬어봤자 뭐 열흘 뭐 이렇게 보시죠. 많이 쉬어봤자 그마저도 쉽지 않고요. 사실 요새는 사람이 좀 적어서 부족해서. 근데 이제 또 그냥 근무 시간으로 보면은 굉장히 또 저희가 근무 시간 자체는 되게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주 115시간 근무 이런 거 그것도 적용이 되나 보네요. 여기도. 적용은 따로 사실 적용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거보다는 훨씬 적어서. 주 115가 아니라 52시간이죠. 저희 말을 잘못해. 52시간인데 생각해보면 52시간 맥시멈으로 근무를 한다 치면은 4주면은 200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 달에 아까 흔들었지 120, 30밖에 근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요거는 호텔에서 쉬는 시간은 뺀 거예요. 그거 빼고 한다 치면은 근무 시간 자체는 일반 직장인이나 그다음에 교사 학기 중에 근무하는 교사보다는 적다라는 걸 확연하게 적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출근을 해서
많이 근무해봤자 물론 뭐 야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사실 많이 해봤자 8시간, 8시간, 10시간 그렇죠. 이 정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서 맥시멈 근무 시간이 13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12시간, 13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인천에서 서울에서 홍콩을 갔다가 온다라든지 이런 스케줄을 하면 홍콩에서 체류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좀 힘든 비행인데 갔다가 바로 다음 플라이트 승객을 바로 태워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해당 비행기로? 예, 같은 비행기로 같은 운항 승무원과 객실 승무원이 그렇게 되면 근무 시간이 12시간, 13시간 이렇게 돼요. 한 번에 또 그런 경우는 굉장히 긴 시간을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피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적게 근무한다, 누가 더 많이 근무한다라고 비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한 건데 비행기 안에서 잠도 잘 수가 있나요?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는 건 사실은 안 되죠. 근데 근데 뭐 사실 그냥 암암리에 그냥 이제 운항을 하는 도중에 그냥 암암리에 번갈아 가면서 너무 피곤할 때는 그렇죠. 정말 한 명이 다 모든 걸 확인을 하고 한 명이 좀 잠깐 한 10분, 20분 정도 놓치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저희가 이제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은데 이제 마지막 이제 공통 질문 제외하고 이제 저희 샘플렌즈가 궁금한 거 딱 한 가지씩만 이제 개별 질문을 하는 거 괜찮을까요? 네네네.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김군이 본인이 운전이라고 하는 운행하는 이제 비행기가 있을 거고 지금 이제 파일럿이 된 입장에서 본인이 운항하는 비행기를 타다가 이제 김군도 여행을 가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자사의 비행기를 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종사로서의 탑승과 일반 승객으로의 탑승은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럴 때 조금 이제 일반인 생각은 좀 어떤 느낌인지 이게 운행할 때는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내가 이제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고 그런 입장이고 이제 일반 승객으로 탔을 때는 그냥 하나의 이용객이니까 일단은 뭐 사실 느낌이 다른 건 없고요. 사실 승객으로 타면 그냥 정말 승객이 돼요. 그래서 별로 관심도 별로 안 갖고요. 그냥 뭐 어떻게 다른가요? 뭐 그냥 사실 근데 뭐 승객으로 탔을 때 이제 일반 승객들이랑 다르게 이때 뭘 하겠구나 이때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거는 다 예측이 되죠. 똑같이 하는 일이니까 어느 곳은 다 공통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이해가 되고 뭐 객실 승무원들이 어떤 순서대로 움직일지도 다 예상이 되죠. 일반 승객들이랑 다 그렇지만 어쨌든 앉으면 여행 가는 거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가끔씩 뭐 친구나 뭐 지인이랑 같이 여행을 간다 치면은 물어보면 요건 뭐야? 요거는 왜 움직여? 어떻게 움직여? 이런 거 설명 같은 거 할 때는 있고 뭐 그렇습니다. 궁금증이 확 해소되네요. 다음 월급 이외에 그 회사에서 뭐 복지가 따로 있나요? 복지요? 있죠. 그냥 어차피 회사 항공사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냥 일반 사기업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회사처럼 뭐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복지가 있죠. 뭐 비행기 탈 때 좀 감면이 된다든지 비용. 그런 복지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있죠. 그렇죠. 티켓이 나오죠. 많이 싼가요? 많이 쌉니다. 그럼 뭐 지인들한테도 좀 싸게 이렇게 지인은 안 되고요. 가족? 네, 회사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른데 저희 회사는 직계와 그다음에 장기 전모까지 다 돼요. 동생이나 뭐 이런 사람? 동생도 되는 티켓이 있어요. 종류가 저희 회사는 3가지가 있는데요. 직계만 딱 가능한. 그렇습니다. 저는 그 교사가 다시 혹시나 그만둔 거에 대해서 후회가 든 적이 있는지 어떤 생각인가요? 저는 일단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직업의 90%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 한 적은 없고요. 그렇다고 뭐 교사가 직업적으로 안 좋아서 그랬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요. 정말 교사도 좋은 직업이고 하지만 사실 뭐 좀 쓸데없는 말이긴 한데 교사라는 직업은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학원 강사랑은 또 다르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그런 소명감, 사명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저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선생님들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교사로 버는 그런 수입이랑 현재 직업의 파일럿으로 버는 수입의 차이가 많다는 건 통상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 차이가 나는지요? 급여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시면은 좀 말씀드리는데 부기장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장 되면 또 급여가 많이 오르긴 하는데 부기장 기준 말씀드리면 세후 쉽게 말해서 이제 통장에 찍힌다고 표현을 하죠. 온핸드로 했을 때 교사 때 받았던 거에 한 약 2.5배에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배 정도. 합체감이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90% 만족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은 아니고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적성에도 맞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질문들과 많은 이런 좋은 이제 내용을 알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9번째, 다른 직업군에 있으면서 파일럿을 새로운 목표로 삼고 있을 그리고 뭐 꼭 다른 직업에 있지 않더라도 지금 청소년이나 이런 직업 생각을 하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젊은 청년들에게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 인생 선배로서 일단은 뭐 파일럿이든 아니든 어떤 직업이든 간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전에 교사할 때도 학생들한테 많이 했던 말들인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보면 지금도 유튜브를 찍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요즘 학생들 진로 뭐 희망 직업 뭐 4위인가 6위인가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유튜브는 예전에 있었죠. 저 대학 갈 때마다 유튜브가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때는 많이 이용을 안 했었고,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고 나서 그래도 유튜브가 그렇게 많이 지금처럼 성장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정말 최근 한 4,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시장이 커져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수입을 올리고 이러고 있는데 본인들 직업 만족도 높고,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고 다양한 직업들이 죽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발빠르게 반응을 하고 준비하시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20대에서 모든 어떤 커리어를 다 끝내서 평생 직업을 가지게 되는 사람보다는 20대, 30대, 40대 계속 직업을 바꾸고 또 새로운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이제 오래오래 좋은 선생님으로 많이 나오고 계셔서 워낙 유능하시고 또 학생들 사랑하시니까 하시겠지만 그런 특수한 직업 아니고서야는 요즘에는 그렇거든요. 끊임없이 또 공부하고 또 자기 진로에 대한 개발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경험을 해서 좋아하는 거를 택하라는 아니요, 그건 또 아닙니다. 제 생각은 조금 더 반대입니다. 이게 사실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것과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는 걸 하면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차이를 둔다고 해서 뭐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 이런 것보다는 그냥 관심이 생기거나 관심 생기는 건 내가 좋아해서 관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앞으로 이 시장이 발달할 것 같아서 관심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주변에서 누가 같이 해볼래? 라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쉽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게 하다 보면은 저도 뭐 대단한 경험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경험을 하다 보면 또 공통 분모가 있어요. 겹치는 게 있거든요. 전혀 다른 분야인 것 같은데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공통 분모를 이용해서 또 다른 걸 내가 할 수도 있고, 또 이거 할 때 여기서 공부했던 것들이 도움이 또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 보면 좋은 길이 많이 열리지 않을까, 학생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실제 이제 파일럿에 대한 그 직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정보도 주셨고, 또 이제 교직 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따로 이제 또 진로를 개척하신 거잖아요. 준비하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말 중에 너무 이제 와닿는 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20대 때 자기 커리어를 끝내고 모든 이제 평생 이제 직업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샘프렌즈도 일단 저희가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여기서 저희가 배움이 끝이 아니고 또 다양한 이런 꼭 교과목뿐만이 아니고 다른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는 저희도 또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를 김군 말씀 듣고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팬티가 준비한 선물 증정. 선물도 있어요? 네, 선물도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셨습니다. 우리 김군 지금 모 항공사의 부기장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앞날에 더욱더 이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인사. 감사합니다.